예. 거기에 첫 페이지에 보면은 수행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게 있죠. 명상하는 사람은 그 명상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행 시작하기 전 이것만 하겠습니다. 자, 수행 시작하기 전 앞선 사온 공덕과 오늘 사온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 명상의 목적이에요. 오늘 몇 페이지죠? 46페이지입니다. 명상 찻잔에 대한 이야기네요. 저도 명상 찻잔 하나 주실래요? 다섯의 명상 찻잔에 대해서 차 명상은 이 특징이 그 차도구 일체를 다 갖추지 않고도 차 명상할 수가 있다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최소한에는 찻잔 하나 정도는 우리가 명상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숙달이 되면은 도구 없이 명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여법하게 이제 위를 갖춰서 하려면은 차도구 일체를 갖추고 명상을 하는 게 좋겠죠. 예. 이름 딱 써있는 내 것이라고. 이 명상 찻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죠. 말하자면. 이때까지 이제 하여튼 차 명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많이 가져줘서 고마워요. 일단 좀 동대 대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영문에 가보니까 30명이 넘어갔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차 명상에 대해서 폭발을 했어요. 첫날 갔더니만 19명이 왔더라고요. 호기심에서 왔겠죠. 그 다음 주에 갔더니만 교실을 옮겼어요. 25명이에요. 세 번째 갔을 때는 3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선업스님이 차명상학 개론 이제 만들어놓은 프린트로 만든 책이 있어요. 그것을 3번이나 복사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명상이 상당하게 그 관심을 사람들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차 명상 이러면 콧방에 끼고 이랬는데 이제 그런 시는 지나간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신문사에 또 현대불교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국선 명상 이렇게 한국선 명상 이래 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또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했더니만 그런 맛된 한국선 명상의 방향은 이렇게 주제로 연락을 했다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이제 왜 그러냐 이러니까 지금 명상이 대세라. 우리나라에 좀 막 폭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참 명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참 명상이란 타이틀을 갖고 이제 지도자로 나설 시기는 그리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요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지도자도 많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얼마 전에는 BBS의 박 PD가 와서
그 자립선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템버스테이 지도자 과정 이런 걸 이제 취재했습니다. 코칭하는 까지 다 녹음해서 가져가고 또 대담까지 했는데 역시 PD 이야기로는 명상이 대세다 얘기 들어보면 그래 여러분들이 명상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가 딱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명상 찻잔에 대해서 이제 얘기 좀 해보죠. 전심을 많이 물었더니만 배가 불러가 목소리가 많이 기어 들어갔어요. 이때껏 우리나라의 다도라든지 다래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다선 얘기도 하고 하면서도 한계에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법에서 멈춰버렸다. 다법에서 멈춰버린 것은 우리나라만은 아닙니다. 중국도 다법에서 멈춰져 있고 일본도 다법에서 멈춰져 있습니다. 대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이상 돌파구가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상태에서 등장한 게 이제 차명상이에요. 다선을 현대말로 하면 차명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이가 어떤 점의 차이가 나을까 하는 점이 있어요. 명확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 알면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이 다선을 한다, 다선 일미를 추구하는 차명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다법 중심의 다래라든지 다도라든지 선다를 했을 때 과연 이 사회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건지 또는 얼만큼 영향을 줬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보기엔 거의 미미해요. 그도 하나 잘 했다고 하면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차에 대한 인성교육 그걸 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안을 마련하면서도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면 의미가 없겠죠. 사회에는 인성을 필요한 사회가 됐는데 다법으로 과연 인성을 바르게 잡아주고 또 상처 입은 인성을 치료해 줄 수 있느냐 하면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다법 중심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명상 쪽으로 오는 거는 정당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명확한 차이점을 이제 지적을 하나죠. 그러고 이제 이 또 시작을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때까지 차를 이렇게 마시면은 차 맛을 볼 때는 대다수가 차 맛이 좋다 싫다 차 맛이 좋다 나쁘다 이것으로서 끝났어요. 얘기하자면 그게 한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지금 차를 한 잔 마셔보십시오. 네. 자, 한 잔 그냥 마십니다. 자, 차 맛이 어때요? 차 맛, 여러분 이 차 맛 다 같은 차 맛입니까? 여기서 만든 차 맛이에요? 가져온 거 아니고요. 그러면 맛이 어때요? 한번 얘기 좀 해보시죠. 그냥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이 차를 한번 마셔서 마시는 게 그냥 습관적으로 마신 분 한 번 더 마시겠죠. 알기 위해서. 네. 우리 차 맛을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좋다 나쁘다 딱 이렇게 판가름을 해요. 거기서 안 벗어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럼 이 차 맛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사유를 한번 해보죠. 간단하게. 우선 이제 사유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니까 명상의 수단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명상의 수단이에요. 그 생각도 세 종류가 있어요. 생각염이 있고 생각상이 있고 자, 생각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 번째 생각사에 대한 얘기예요. 이 명상의 수단이 생각이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생각사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 사유한다고 했을 때 분석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대상이 무엇인지를 해체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사유가 필요해요. 얘기하자면 오늘 5 명상 찻잔을 얘기를 하려면 결국 이 사유를 얘기 안 할 수 없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겨냥의 특징이 있어요. 겨냥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겨냥이에요. 두 번째는 해체시킨다. 세 번째는 진실을 드러낸다. 요 두 가지는 사실은 다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겨냥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혹시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봤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해본 적 있죠, 그죠? 저도 있어요. 그럼 내가 누구를 생각한다 이러면은 마음이 그쪽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뜻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유를 하는 거는 해체시키는 거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외모는 어떻게 생겼고 취미가 뭐고 이게 막 사유를 하죠. 그 사람에 대해 해체시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해체하면 진실이 드러나거든요. 진실이 드러나면 네 번째는 뭔가 하면 붙잡음입니다. 내 이 사람 꼭 붙들어야 되겠다. 확 붙드는 거예요. 생각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한문을 하면 어디 된 줄 알아요? 사랑을 생각한 사자에 생각할 양자입니다. 국어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이걸 사량이죠. 사량이 뭘로 바뀌었냐? 사랑으로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뜻은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혹시 또 집에 아이를 생각하면 아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을 생각하면 남편을 사랑하는 거 얘기하잖아요. 친구를 생각하면 친구를 사랑하는 건데 그걸 우정이라고 그러죠. 형제 자매를 생각하면 그걸 우희라고 그러죠. 말은 다른데 다 사랑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겨냥을 하고 해체시켜서 진실을 드러내고 탁 붙들고 안 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차 맛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맞느냐 안 맞는지. 자, 차를 맛을 보는데 혀가 없으면은 차 맛을 못 보죠. 차 물이 없으면 차 맛을 볼 수가 없어요. 미각 의식이 없어도 차 맛을 못 봐요. 그럼 삼자가 만나야 돼요. 뒤에 가면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만은 혀와 찬물과 미각 의식 삼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차 맛이 나요. 그럼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디 될까? 그럼 차물에는 차가 있으니까 차를 배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차를 덮어서 덮지 않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뭐가 필요하죠? 차를 따려면 차나무가 있어야 되죠. 그럼 차나무는 뭐가 필요할까? 땅이 필요하죠. 물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공간이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햇빛이 없으면은 이 강압적 작용을 못해요. 자비선사에 차나무를 작년에 잔뜩 차씨를 뿌려가지고 삭을 틔우는데 한 방울 없어 다 죽어버렸어요. 온통 절통해서 올 봄에 또 차나무를 또 심어놨어. 이번에는 씨로 심은 게 아니고 묘목을 심어놨는데 또 기후를 보니까 겨울에 또 한파가 몰아친다고 얘기하니 또 가슴이 아파. 이놈 죽으면 어떡하 이런. 근데 어쨌든요 그 기후 문제인데 그것도 중요한 건 햇빛이에요. 햇빛은 태양에서 오죠. 태양이 없으면 햇빛이 비칠 이유가 없거든요. 태양이 존재하려면 태양이 존재할 수 있는 바탕에 우주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예? 이 차 맛은 우주를 맛보는 거예요. 왜? 차 맛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사유해보면 뭐가 나오면 차 맛은 부분인데 차 맛을 잃게 하는 이 우주하고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차 맛이 없다고 한다면은 차 맛과 연결된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때요? 차 마시는 부분과 우주라는 전체가 동동하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알죠. 여러분도 가족 중에서 꼬맹이가 그냥 없다 이러면 식구들 다 찾아 나서잖아요. 그러면 5식구라면 4명의 식구와 어린아이 1명의 식구하고 동동한 힘을 가지는 거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뭘 얘기하겠어요? 부분이고 전체고 전체고 부분이라는 거죠. 요즘 말하면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전 우주가 이 차마다 다 연계가 되어 있다면 모든 존재는 평등하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평등하다는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불평등한 사항, 불평등한 언어, 불평등한 행동은 지양해야 되겠죠. 사회에 일어나는 성차별이라든지 계층 간의 차별이라든지 또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갑질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딱 드러나죠. 다 평등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 문제나 전쟁 문제 이런 문제도 불평등에서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플라스틱, 오늘 또 신문에 플라스틱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플라스틱을 함부로 막 버림으로 해서 그것이 바다에 버려졌는지 여의도에 수십 배 되는 크기의 플라스틱 섬이 생겼대. 태평양에. 그걸 또 물고기들을 먹고 죽고 또 그 물고기를 또 인간이 잡아먹고 그 플라스틱, 미세한 플라스틱 인간의 몸에 또 지방이 축적돼서 병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이 서도 버리는 것이 결국 인간이 그걸 먹게 되는 일이고 악순환이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한답니다. 정부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에서 이 플라스틱 이걸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인류가 살려면은. 그러면은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버리는 것도 불평등이에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죠. 환경이 실험하게 되죠. 모든 평등한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해자니까 불평등이에요. 차를 한 잔 마시면 이 세 개의 문제를 한눈에 깨뚫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차 한 잔에. 이게 참 명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돌아간 달에는 선다에서는
한 번도 이렇게 이 세상을 진단해 본 적이 없어요. 이제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된 것이 참 명상인데, 이 진정한 다선이에요. 다선이 일미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일미를 깨달으려면 우리 명상을 해야 돼요. 그 전에는 답법 중심에서 명상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건 이제 참 명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하나를 꿰뚫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한 맛을 안다 하는 건 지혜입니다. 한 맛으로 꿰뚫기 때문에 그렇다. 이 다선의 명상 착자를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명상법인데 결과서는 일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를 꿰뚫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단순하게 답법에서 벗어나서 답법을 통해서 오히려 일미락한 명상을 하는 게 참 명상인데 이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럼 한번 이 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구성에 왜 차자를 가지고 명상 차자를 가지고 왜 명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얘기해 놨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6페이지 보십시오. 이 책은 좀 미완성품이지만 그래도 꽤 쓸만한 도저입니다. 마음은 몸을 의지하여 대상의 영향을 받아 일어납니다. 그 대상이 어떠냐에 따라 마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마음은 대상을 닮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진리라면 마음은 그 영향으로 진리의 모습을 닮아가고 결국 진리를 깨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선의 일미의 진리를 깨치기 위한 명상 도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은 간단한데 우리 마음의 특성은 대상을 닮는다는 뜻이에요. 왜 대상을 닮을까? 그 말은 바꾸서 대상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대상이 진리라면은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죠. 우리는 진리를 담아가니까. 원래 간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하면은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서 나이가 30이 넘고 마흔이 넘을 때까지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 중에서. 그럼 없겠죠. 나는 있습니까? 30 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요? 그러면은 반성이 부모들이 반성이에요. 부부싸움을 자주 하고 이러면은 아이들은 절대로 결혼을 안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 큰 형님 집이 그렇거든요. 그는 자식이 한 5대나? 자식이 5대는데 위로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막내만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봤죠. 이 아이가 4명 태어날 동안에 부부가 엄청 싸운 거야. 애도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근데 막내가 태어날 때는 부부싸움 안 했어요. 태어나고 또 이제 기력이 세잔했는지 안 싸운 거야. 근데 막내만 딱 결혼하고 위에 4명은 지금 나이가 벌써 50이 다 된 나이가 하는데 결혼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럴까 하는 거는 부부싸움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양이 있는 부부들은 부부싸움 할 때는 절대로 애 앞에서 부부싸움을 안 했다는 거죠. 혹시 부부싸움 하게 되면은 영어로 하든지 일어로 하든지 애가 전혀 한국말을 뭐하러 듣는 그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정은 알겠죠, 애들이.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게 되면은 아이들은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 애가 나중에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안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어느 신문 기사에 아내가 남편을 폭행한 사건이 있어요. 또 주기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자들이 왜 그런가 하고 조사를 했어요. 했던 놀라운 것은 그 부인의 부모가
싸운 거야. 특히 남편이 아내를 폭행을 다반사로 한 거지. 딸은 그것을 보고 자라서 결혼을 해가지고는 그때 자기 남편을 그냥 패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보면은 이 가정사의 폭행이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는 게 한 40% 정도 되면은 부인이 남편을 폭행하는 30%, 20-30%는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근데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결국 아이들이 배우서 일어나는 거죠. 모든 사회의 폭행은 가정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담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명상 도구를 뭐에 쓰느냐에 따라서 마음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말하자면 명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가면은 이제 가장 파탄이 난 가정을 봉합하는 명상법이 나와 있어요. 예. 가족의 그 행복을 위한 참 명상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가정사의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화합이 안 되는 이 가정을 화합하기 위한 명상입니다. 그게 그 뒤에 나와 있어요. 오늘 지금 이야기한 이 차 맛을 통해서 명상하는 방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차 명상에 대해서 차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죠. 자, 이 첫 번째는 조금 차점이 커요. 왜 조금 크게 했을까? 너무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중간 크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요 차점이 크기를 요 정도의 크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만하죠. 얘기하자면 요 정도 크기는 아주 적당하다 이래 보는 거. 두 번째는 이거 보면 백자입니다. 근데 요건 좀 백자보다 좀 못하는데 여러분 좀 백자 가지고 있죠. 이 백자를 왜 백자를 했는가 하면 차의 물이 맑고 투명성이 잘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백자로 선택했던 거예요. 이 두 번째 뜻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맑고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맑고 투명해요.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자, 세 번째 보죠. 요 안에 용꽃 문양이 있죠. 용꽃 문양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차를 담으면은 용꽃 문양을 통해 차물이 맑고 투명성이 확 드러납니다. 얘기하자면 이 말은 맑고 투명함은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연꽃을 통해 가지고 마음의 맑고 투명함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게 세 번째 뜻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 차점 자체가 연꽃 모습이에요. 얘기하자면 안에 연꽃이 그려져 있지만 그래서 이 연꽃 잎을 표시한 겁니다. 셋을 나누는 거는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연꽃의 특징은 청정성이에요. 오물을 부어도 오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연꽃은. 그래서 옛날부터 연꽃을 군자로 보는데 연꽃을 많은 선비들이 찬양을 했죠. 찬사를 보냈는데 이 연꽃의 청정성은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더러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 오염된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청정은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게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꽃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거 네 번째 뜻입니다.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게 이제 연꽃잎이 세 개죠. 세 개인데 하나예요. 하나이면서 세 개예요. 5개라 하더라도 5개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세 개예요. 이런 건 뭔가 하면 부분이면서 부분 뭐 전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전체 속에 부분 존립한다. 그래서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동동하다는 평등을 상징해요. 이 5번째 뜻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 48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6번째 뜻이 있어요. 예. 6번째 뜻이 있는데, 요거 손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공경의 뜻이 있고요. 여기 다 하트 모양이 돼요. 심장을 뜻해요, 심장. 근데 그건 마음이에요, 또. 핵심이라는 뜻도 있고, 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건 6번째 뜻이. 그러면 여기 두 손 딱 맞잡는 거는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요걸 해가 차를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행위예요. 이야기하자면. 이런 뜻이 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용꽃도 피어 있는 것은요, 깨달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저게 뭐야, 회심일경 소에 보면 원책 스님께서 깨달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죠. 잠에서 깨듯이, 용꽃이 피듯이. 그래서 이거는 깨달음을 상징해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게 이제 7번째 깨달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7가지 뜻이 있는데, 7가지 뜻도 나눠보면 첫 번째는 크고, 두 번째는 백자고, 세 번째 용꽃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는 다 형태가 있어요. 그렇죠? 네 번째는 뭘까요? 이게 평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오염되지 않은 청정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간단하게 한번 해보죠. 자, 첫 번째는 크다. 두 번째는 백자다. 세 번째는 용꽃 문양이 있다. 요 세 가지는 자시 보면은 형상이 있고 색깔이 있어요. 네 번째는 청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평등이죠. 여섯 번째는 뭐죠?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핵심입니다. 그죠? 얘기하자면 이거는 이제 그 하트 모양이죠. 사랑이죠. 사랑. 이거는 이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심장이기도 하고 이런 뜻이 있다 그랬죠. 자, 일곱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네 개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는데 이가 들어갔어요. 이치 이자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평등은 잘라도 상오존하는 연기를 얘기합니다. 청정은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이 마음은 요거는 사랑을 의미하고 깨달음을 얘기하죠. 그리고 요건 이라고 하는 거죠. 이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모양, 색깔, 없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없는 이 이는 뭘까? 모든 존재의 공통이죠. 공통성을 얘기해요. 공통한 성품을 갖고 있는 것. 예. 그래, 이거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죠. 그러면 요 4번부터 7번까지를 우리가 처음에 모양과 색깔에서 모양과 색깔이 없는 쪽,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요. 이게 최종적으로 일미예요.
일미가 되겠습니다. 한번. 자, 하나는 뭔가 하면은 주객이 없다. 주객이 없는 걸 공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근데 공이라고 한 가지 맛. 주객이 없는 하나에다가 공이라는 맛을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공의 뜻하는 게 뭐가 있느냐? 마음이 청정하다, 마음의 본성은 바로 공을 해요. 평등이라고 하는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자의 실체가 없는 건 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전부 다, 사랑의 연민은 전부 다 마음이 비어있는 오는 거죠. 깨달은 내용도 자, 공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맛이. 공하는 건 비어있는 건데, 자, 공에 대한 얘기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찻잔의 차를 따라 보십시오. 따르고 요 차물을 다시 보면은 차물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차물은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어요. 물은 그렇죠? 그럼 요걸 한 모금 마시면 맛이 있죠. 근데 다시 한번 찻잔 속에 차물을 보면은 이만큼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차물은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실체라 하는 것은 없어요. 모양과 색깔이 있는데 실체 없는 걸 공이라고 합니다. 차물은 모양과 그러니까 형상도 있고 색깔도 있는데 차물을 마시면은 속이 들어간다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거죠.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이는 것은 흔적을 한다는 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대추 있잖아요. 모양의 색깔이 있죠. 그죠? 그럼 대추가 만일에 모양의 색깔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하게 이 색깔 바뀌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다면은 이 대추를 대추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어요. 이 대추는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걸 공이라 하는 게 아니고 형상은 이때 요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걸 공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물으면은 부서지지 않으면 공이 아니고 부서지면 공 맞아요. 소리도 나요. 공이 형상 자체를 가지고 있는 대로 실체가 없어요. 자, 또 다르게 얘기했죠. 이거 모양과 색깔이 있죠. 찼잖아. 그죠? 모양과 색깔이 있는데 이것을 이 모양과 색깔이 있는 이것이 진짜 있다고 할까? 없다고 할까? 네. 눈으로 보면 분명히 있는데 이 진실을 알려면 사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흙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물 위에 올려놓고 이 돌아가면 손을 대가지고 모양을 만들어. 이건 아시죠? 그래 그걸 모양 만들어 그늘에 딱 말려두어. 그늘에 마르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림을 그리든지 하고 유학을 칠해요. 그래서 가마속에 집어넣어서 굽어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찻잔은 원래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 존재하지 않는 이놈이 흙에다가 물을 그 다음에 그늘에 말르는 거 모양을 뜨는 거 유학을 칠하고 불에서 굽어내는 것 또 사람 정성 한 7가지의 조건에 맞아서 이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찻잔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공하다는 거죠. 그런 형상 그대로 공하기 때문에 색적시 공이라고 해요. 반대 신경이 나는 거.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 아니고 형상 그대로 실체 없는 것, 내재하는 뭐가 없는 것을 공이다.
내재하는 게 결여되어 있는 걸 공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에 제가 그랬죠. 명상의 수단은 생각이라고 그랬죠. 그럼 명상의 대상은 뭘까? 명상의 대상. 명상의 대상은 공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말이라고 합니다. 다른말 보통 법이라고 번역이에요. 다른말이에요. 다른말은 어떤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것을 다른말이라고 해요. 그는 이 공을 갖는 명상의 대상이에요. 그 중에서도 바로 마음공을 입니다. 마음공이 명상의 대상이에요. 이 마음이 텅 빈 자리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것,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른말을 알려면 뭐가? 사유를 통해서 하는 건 사유. 사유를 통해서 공을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 차자한 명사자를 이용해서 이 모든 죄 공성인지를 깨닫는 거죠. 얘기하자. 자, 거기에 이제 49페이지 시를 읊었어요. 피는 연꽃처럼 읽었듯 찻잔처럼 깨달음 상징하니 따라가는 마음이여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같이 무의식의 그림자 사라지고 세상의 어둠 도망가네. 이 명상작자는 일가의 뜻을 들어서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 무지가 사라지고 밝은 지혜가 오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명상작자는 필요한 겁니다. 명상작자 다 가지고 계시네요. 예, 좋아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고 숙달이 되면은 명상작자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상상으로 차점을 떠올려서 명상이 가능해요. 차 명상의 특징이 뭐냐 이러면 차 도구 없이도 가능하다는 데. 제가 옛날에도 이런 데 자주 했는데 몇 년 전에 스리랑카에 스님들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버스에 타자마자 전부 다 더위 부어가지고 축 처져 있는 것을 제가 3분 동안 차 명상을 했습니다. 딱 3분이에요. 그건 다 정신이 바짝 다 깨어난 거예요. 근데 차 명상이 차 도구가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때까지 답법을 전개를 하려면은 차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차 도구 일체를 갖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바구니 담아서. 그런데 그걸 차전을 펼쳐놓고 답법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데 차 명상에는 최소한 차 명상 자자 하나만 하면 된다 이게. 또 심지어 숙달되면 이것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차 명상이 가능하다. 물론 차 명상 도구를 다 갖추고 명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주인과 손님 다선일미차 명상이라 이름 붙여져 있어요. 요번에 그 22일날 세계 선차에 한다네요. 그래서 하도 뭐라 해서 제가 월요일이네 22일날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선차 국제 학술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주제 발표를 하나 합니다. 내용이 다선일미차 명상인데 주인과 손님의 다선일미차 명상이에요. 그 내용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초대를 한번 받아갔는데 찻자를 다 펴놓고 이제
팽주가 이제 차를 우려서 차를 대접하는 거예요. 저는 손님으로 갔고. 근데 차를 우려내고 하는 과정을 우두커니 지켜보는데 너무 심심해요. 얘기하자면. 좀 엄숙하고 이렇게 탁 아주 차를 우려내는 그 자체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다 봐야 되는데 저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애초 처음부터 다도를 배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하게 됐어요. 아, 손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명상을 하면 좋겠다. 그냥 주인이 차를 우려내는 그 과정을 바로 명상화하면 참 좋겠다. 그게 행다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갖는 마음가짐과 손님이 갖는 마음가짐을 어떤 경지로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청원 행사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수행하러 갈 때는 산을 볼 때는 산이고 물을 볼 때는 그냥 물이었어요. 선방이 정진해서 하도를 챙기고 탁 앉아서 수행하다 보니까 어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산도 매 순간 변하고 물도 변하니까.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왔어. 다시 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는 거죠. 그러면 산을 부정하고 난 뒤에 산을 얘기하고 물을 부정한 뒤의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름이 산이고 이름이 물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세소의 간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산이고 어쩔 수 없이 물이라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깨달음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좀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첫 단계는 실제로 산이 있고 물이 있는 단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 두 번째 단계는 산도 변하고 물도 변하기 때문에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는. 세 번째 단계는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더라. 개체의 부정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죠.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 하는 것은 산과 물을 다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번째, 비로소 다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이런 네 단계를 가지고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지를 내가 손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명상해서 그런 경지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과정을 쫙 적었어요. 원래 60페이지인데 논문 써달라 해서 30페이지만 딱 줄여서 써줬어요. 그래서 또 나보고 발표해 달라니 그래 해주기로 했어요. 말 참석하십시오. 얘기하자면. 그래 이 경지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역시 이 세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산은 산으로 보고 물은 물로 보고 있는 이상은 늘 산이 매이고 물이 매일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은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 그러면 산에 대한 집착, 물에 대한 집착보다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는 자유롭죠. 그 다음에 산이 물이고 물이 산이라면 주체와 객체 자체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주체도 부정하는 거고 객체도 부정이 완전 평등을 이루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와 또 산은 산이 물은 물이라 하는 거는 내가 평등한 이치를 알고 있지만 새 속에 살려면 새 속의 간섭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간섭적으로 어떻게 산이라고 하고 물이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고 할 뿐이에요. 이런 경지를 차를 통해서 차 도구를 갖다 놓고 차를 마시면서 그런 경지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승 일미차 명상이에요. 야, 그까지 다 하면은
실습을 되죠.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합시다. 여기는 없는데, 저게, 명상 시혜를 논하다 뒤끝에 보면은, 연꽃 찻잔 명상하는 방법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책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그럼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까 같이 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집에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딱 안 맞아도 비스무리하게 가기만 하면은 언제나 착착 맞아갈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내쉴 때 어깨 힘 쭉 빼고 척추는 곱게 세우십시오. 손은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모아야 됩니다. 그래 기운이 모여요. 왼손은 밑으로, 오른손은 위로. 이렇게. 만약에 한복을 입으면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한복을 입을 때는 이렇게 차수하듯 딱 하면 보기 좋겠죠. 한복 입고 뭐 명상한다고 탁 이렇게 이래가지고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진짜 보기 싫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도 한복을 입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차수해가 이렇게 다 배에 붙여서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그냥 평상시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으로 마주해가지고 딱 내려놓으면 좋습니다. 자, 이러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이건 순간 집중이에요. 자, 찻잔을 보십시오. 찻잔을 보고, 자, 손을 잡으러 갑니다. 잡고, 자, 갑니다. 들 때 두 손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요는 찻잔이 크니까 두 손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 찬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다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깔을 보고, 자, 향기를 맡고, 맛을 음미하고, 그리고 이제 색향미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고 또 맛을 봅니다. 재차 봅니다. 그걸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자, 가만히 응시를 하십시오. 자, 응시를 하고 눈을 감습니다. 자, 눈앞에 백자로 된 명상 찻잔을 떠올려 봅니다. 주먹맛 한 것. 이미지가 잘 떠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힘이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백자죠. 흰색입니다. 흰색을 잘 떠오르고, 세 번째는 찻잔 밑에는 연꽃이 문양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차물이 있음을 상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연꽃이 그려져 있는 찻잔에 차물이 있으면은 그 차물은 대비가 되어서 상당히 맑고 투명해요. 그죠? 맑고 투명하듯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찻잔은 연꽃은 어때요? 연꽃 문양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도 그렇고 찻잔 자체가 연꽃의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오물을 부어도 오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청정을 뜻합니다. 그게 네 번의 뜻이에요. 그리고 연꽃잎은 세 개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세 개이기 때문에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의 부분이라는 뜻이죠.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건 평등을 뜻합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는 어떤 뜻이 있을까? 여섯 번째는 두 손을 딱 잡으면은, 자, 상상소에서 명상자. 자, 하트 모양이 될 거예요. 바로 심장을 뜻하기도 하고, 마음을 뜻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두 손을 딱 잡아서 그 마음을 뜻하는데 두 손을 맞잡은 것은 공경을 뜻하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없애는 걸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탐욕만이 아니고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줍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은 핵심되는 건 마음 하나에 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곱 번째는 그 명상차찬을 보면 바로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죠. 얘기하자면 꽃이 핀 모양이 깨달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사유를 해봅니다. 꽃잎이 세 개인 것은 부분이지만 전체 하나인 것은 전체죠. 부분과 전체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부분이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는 평등합니다. 자, 분리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그게 독립되어 있고 어떤 실체로서 내재된 게 없어요. 내재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호응과 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자, 허공을 떠올리고 호응과 같이 텅 비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만일에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으면은 자, 모양과 색깔이 없는 텅 비어 있는 하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존재에는 상호 의존에 있고 모든 존재의 상호 의존에 있는 것은 독립되어 있는 것, 내재하는 것이 없는 비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를 가만히 한번 유지를 해보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것은 내재하는 게 비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어있는 것을 호응같이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종소리를 들을 때는, 자종소리를 들을 때는 계속 생각으로 비어있는 걸 붙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익숙하게. 다시 한번 보죠. 자, 세 개이면서도 하나이면서 세 개는 독립된 게 아무것도 없고 독립되어 있는 게 없는 것은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은 호응같이 비어있다 생각하십시오. 자,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어 봅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뜹니다. 네. 예, 간단하게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세 개이면서 하나가 하나이면서 세 개라 하는 거는, 삼라만상 모든 것은 바로 우주 하나이면서 부분은, 네, 있죠. 그래, 부분의 모여가 우주는 하나를 이루고, 우주는 하나 속에 가까이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사유를 해보면은 그 독립된 개체라든 내재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게 드러납니다. 그것을 생각으로 붙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얘기했죠. 1번, 2번, 3번, 4번 먹으니까 해체해가지고 진실이 드러난다면 붙은다 그랬죠. 이 명상이에요. 생각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명상 차자는 또 올렸잖아요. 그죠? 또 올려가지고 백자다, 크다, 연구 문양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청정하다, 상호 오전에서 독립된 게 평정하다,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거는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상호 오전한 것은 내재한 실체는 공이다. 생각하면서 홍같이 비어있는 걸 붙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붙들 수가 있어요. 붙들어서 거기에 머물면 여러분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이게 참 명상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0페이지. 자비심이 일으킨 도구가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생각과 감정과 언어 세 가지를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킨 도구로 생각합니다. 도구는 뭔가 수단입니다. 수단. 그럼 여기는 뭐가 있느냐? 감정이 있어요. 감정.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있습니다. 이 잘 안 나오네, 그죠? 그러면은 어떤 감정이 있을까? 네. 어떤 생각을 할까? 이 감정은 친밀감을 가지죠. 친밀감. 또는 보호감. 상대를 보호한다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기쁘게 하는 것.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가져야 돼. 내가 상대를 보호하는 느낌, 친밀을 갖는, 그 다음에 아주 기쁨. 예. 그럼 기쁨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베풀어야 되는 거죠. 베풀면 기쁨이 생겨요. 내가 베풀므로 해서 기쁨을 생기고, 내가 상대에게 베풀므로 해서 친밀을 갖고 또 상대를 보호하는 거죠. 이런 걸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감정을 가져야 돼요. 슬픈 감정 중에서도 상대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 자, 그러면 감정이 또 하나 더 있죠. 그 감정이 어떤가 하면은, 예, 그 상대의 이 고통스러운 거, 고통을 나누는 거죠. 고통을 나누는 생각, 이러면은 그건 연민에 속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감정들이 자비심을 일으켜요. 그런 생각도 그런 생각, 너 나하고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 이치를 생각합니다. 이치. 이죠. 그래, 이치를 생각합니다. 어떤 이치? 부분적 전체. 전체적 부분. 그러므로 평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치를 생각하면은 바로 여기서 뭔가 자비심이 생기게. 자,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되느냐? 언어는 이런 언어를 써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해요. 내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간단하죠? 내 당신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이때까지 이렇게 잘 버텨주고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느 때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은요, 자비심 도구인데 여기에는 그게 있어야 돼요. 요 방법도 명상 지혜를 논하다는 부분, 아니, 저는 명상 깨달음을 논하다 하는 사암양심 수행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실에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님을 초대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초대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나를 초대하면은, 우선, 어떨 때 초대하는가 하면은, 너무 자존심 상하고 힘 빠지는 일, 너무 지쳐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나를 초대해가지고, 차를 탁 대접하는, 상상도 차도를 갖추고, 막 얼굴을 보면서 차를 대접하는, 내가 나에게 하는 거죠. 그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까지 잘 버텨줘서 너무 고마워. 고맙다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일 처음에 도움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잘 버텨줘서 고마워. 그러면 당신을 내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는 언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위로받아요. 내가 나에게. 근데 부모님 같은 분은 이제 내가 존경하는 스승이나 부모님을 초대해가 차를 이렇게 공양 올리고 이러면 늘 건강하십시오. 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언어를 쓰면 참 좋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나를 감정으로 막 대하고 만나기만 얼굴 보면 기분 나쁘고 생각하면 막 입에 욕설이 나오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초대를 하는 거예요. 사방에 초대가 차를 또 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 나를 못되게 굴고 힘들게 하지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차를 인연을 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뭘 중요한가 막 항상 내가 초대했던 사람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이 윤곽이 있는지 굳어 있는지 씀을 내고 있는지 전혀 표정 있는 무표정화로 있는지 이걸 알아봐야 돼요. 근데 얼굴을 왜 보느냐 얘기지. 얼굴이 그 사람의 심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 얼굴은 누구 얼굴이냐면 내가 그 사람을 초대했다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초대했기 때문에 나의 심리예요.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을 초대한 거야.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은 나의 심리를 해결하는 데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쓰는 것도 언제 때 쓰는가 하면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얼굴이 풀리지 않으면 반복해서 초대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의 심리가 풀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비로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감정이 별로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없이 탁 만나면 또 화가 팍 보기만 하면 화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분 알겠어요? 혹시 그런 남편을 실제 있었어요. 송큰 선생님 찾아가신 어떤 주부가 하도 답답해 찾아갔겠죠. 딱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남편 얼굴을 보면 막 화가 납니다.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연애할 때는 좋았고 주위 말렸는데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애가 좀 둘이나 태어났는데 요즘은 남편 얼굴을 보면 화가 나는데 어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답장을 다 하고 나무 간신 보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 주부가 상담하러 와가지고 아니 스님 그렇게 한다고 제 화가 풀리겠습니까? 어이없는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입에 탁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거의 부간신보살. 근데 희한하게도 화가 참들 가더라는 거지. 그 이유가 있어요. 간신보살이 위력이 아니에요. 간신보살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화날 조건 돼서 화가 나도 어이쿠 간신보살은 다른 조건이 딱 붙어버려 해가지고 그 화가 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화가 내려가 버립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이때는 내가 화난 나를 초대하거나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초대했을 때 차락하는 매개를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차를 대접을 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이 심리치료가 아주 좋습니다. 이 방법. 그래서 이게 자비심을 일으킨 도구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 거. 이것도 이제 다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그렇지만 한번 그러면 이것도 간단히 명상을 한번 해봅시다. 대충 해서 여러분들 디테일을 살리면 안 되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아이들 이렇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을 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거의 일기에 걸어서 나왔어요. 460명 거의 대다수가 부모님을 초대하라 그러니까 애들 다 초대가 공양 오리가 난데 부모님을 초대해서 차를
대접을 해서 자기는 너무 기쁘다. 오늘 부모님께 효도했다. 애들 그렇게 해놨어. 근데 이게 굉장한 효과예요.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많은 것이 뭐냐면은 사왔던 친구를 초대해서 차를 대접을 했는데 화해해서 너무 기쁘다. 예.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화 푸는 방법을 배워서 너무 좋았다. 그 뒤에 끝에는 꼭 선생님이 고맙습니다 있잖아. 그 수행 일기를 가져 보는데 놀란 게 애들은 탁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얘 글을 썼더라고요. 애들인데.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도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어른들에게도 아주 효과예요. 템플 스테이 하면 이 가르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기하던 어른들이.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이면 미리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알게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기본적으로 어깨 힘 빼고요. 척추는 곧게 세우고 시선은 곳곳에 잠시 둡니다. 자, 눈앞에 찻잔을 보고요. 두 손을 잡습니다. 딱 잡고 찬물을 좀 보고 향기를 맡고 맛을 봅니다. 자,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맡으면 다시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처음 할 때는 항상 두 번 마신다는 거 기억을 하고 끝에 가서 안 마시는 것. 예. 자, 눈을 감습니다. 자, 차방을 또 올려봅니다. 예. 집에 거실도 괜찮아요. 자, 차상이 눈앞에 있고요. 차상 위에 다관, 물 식힌 그릇, 또 찻잔, 명상 찻잔 놓여 있습니다. 차통, 차 숟가락, 자, 차 수건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물 끓이는 도구가 있어요. 화로가 물이 끓고 있고, 왼쪽 벽에는 다선일미 족자를 걸어두세요. 한글도 괜찮아요. 자, 창문은 햇빛이 비치고요. 자, 뜰에는 연꽃이 피어 있고, 방 안에는 연꽃 향기 가득 차다고 상상하십시오. 자, 다 준비를 다 갖추고는, 자, 초대를 합니다. 누구를 초대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초대하세요. 자,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 앞에 앉기를 권유하고 본인도 앉습니다. 자, 그러고는 이제 얼굴을 한번 봅니다. 초대한 자기가 얼굴이 어떤가 심리를 파악하는 거죠. 굳어 있는지, 무덤덤한지,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는지 살피셔요. 살피고, 자, 뚜껑을 열고, 다간 뚜껑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붓고, 자, 물 식힌 그릇에 쭉 따릅니다. 상상이 좀 생생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 찬물이 가라앉으면서, 찌끄게 가라앉죠. 그럼 이제 찻잔에 초대한, 나에게, 자, 차를 따르고, 그 다음에 나에게도 차를 따릅니다. 자, 따랐으면은 차를 마실 권유를 하십시오. 본인도 찻잔을 들고 상상이지만 똑같이 빛깔을 보고 향기를 맛보면서 맛을 봅니다. 자,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봅니다. 그러면 향기와 맛이 나죠. 찬물이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가는 걸 지켜보십시오. 신임을 흐르듯 쭉 흘러들어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연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차를 쭉 마십니다. 자, 명상해봅니다.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색향미가 목을 통해 쭉 흘러들어갑니다. 신임을 같이. 자,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몸에 흡수되는 걸 상상합니다.
자, 상상 속의 차자를 내려놓고, 자, 초대한 자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이 차를 한 잔 마신 인연으로,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지, 이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때 잘 버텨줘서, 고마워 하고 얘기하고, 또, 예,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를 해주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내가 나에게 그리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래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얘기를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얼굴을 또 살펴보십시오. 얼굴 변화가 있는가 살핍니다. 자, 살피고 난 다음에 천천히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을 뜹니다. 그래 앞에 찻잔을 또 잡습니다. 잡고 한 모금 마십니다. 자, 찻잔을 내려놓고 자, 가만히 자, 몸 상태를 지켜봅니다. 자, 지켜보고 이제 죽비를 칩니다. 합장 인사. 자, 이렇게 약식을 했어요. 약식을 했는데, 벌써 우리가 두 가지를 했어요. 이 안에서. 명상을. 하나는 찬물이 흘러서 쑥 몸에 흡수되는 것. 감노차 마시기예요. 색향미 감노차 마시기일 때, 중요한 거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한 비유가 들어가 있죠. 항상 마음속으로 그렇게 내가 나에게 차를 마실 때 멘트를 그렇게 해주면 좋아요. 처음에는 제 멘트를 들어서 하시지만 내일 집에 돌아가셔서 연습할 때는 내가 나에게 멘트 하셔야 돼요.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고 시냇물이 흐르듯이 흘러 들어가면서 머리에 물이 스며들듯이 스며든다고 이렇게 멘트를 하고 상상하시면 돼요. 얘기하죠. 두 번째는 나를 초대했기 때문에 나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차방이죠. 차방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창문 햇빛이 들고 연꽃향이 감돈다 하는 거는 분위기가 매우 좋은 걸 설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잘 될 때는 나의 심리가 상당히 부드럽고 좋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면 연꽃향기도 잘 안 되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이러면 내 마음 상태가 좀 안 좋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나만의 비밀, 나만의 비밀의 하원이라 그럴까? 그런 다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이 이제 내가 힘들 때 내가 나를 위로하는 방법이고 내가 맺힌 심리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차 대접고 이제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은 평상시는 존경하는 분들 초대해서 차를 마시면서 그 상상의 차방에서 웃고 떠들고 해도 괜찮아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미지의 떠올림 자체가 벌써 집중이에요. 이 집중이 된다 하는 마음에 이제 근육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꿈과 상상의 현실은 같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꿈속의 강도를 만나면 몸에 땀이 흐르잖아요. 신체적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상상 속에서도 똑같아요. 상상 속에서도 공을 던져 넣거나 축구를 하거나 골프를 치거나 해도 몸에 신체적 반응이 와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 해들 때도 현실을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넘어옵니다.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킨 도구가 있어요. 후원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53페이지. 현실을 상상으로 투영하는 것은 행다선 색향리 한마음 다선에서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알아차림과 인연 생물의 현상에 대해 직관하고 분석 사유하는 것이 바로
고요함과 지혜를 일으킨 도구입니다. 그냥 내용이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자, 말을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요, 직관을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알아차린다는 걸 이해 못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뭐죠? 찻잔이죠.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대추죠.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알아요. 이렇게 눈을 보고 바로 아는 것을 알아차림이라고 그래요. 그냥 알미락 하면 되는데 왜 차림이라고 들어갈까? 정신 차린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런 말을 쓰는가 하면 대상이 빠르게 팍팍팍 변하면 왜 돼요? 변하는 걸 순간적으로 탁 낚아채듯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싹 지나고 없는데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각이 바로 그거 같은 거죠. 감각은 접촉할 때 감각이 딱 떨어지면 감각이 사라져버려요. 감각은 순간순간 매 순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감각 알아차리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 이제 알아차림 하는 부분에 가서 찻잔을 잡고 들고 땡기고 맛을 보고 하는 알아차림 연습을 합니다. 얘기하자 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손을 들어요. 자, 손을 잡아요. 찻잔을 잡습니다. 자, 들어봅니다. 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뭘 알았을까? 감각을 아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네?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어? 내 기가 먹어서 잘 안 돼. 차갑다, 매끈하다. 옳지, 차갑다, 매끈하다. 또 뭐가 있어요? 무겁다, 무겁다. 무겁게, 무게감. 이런 걸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뭐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아는 것. 이렇게 즉각 아는 걸 알아차림이거든요. 이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 훈련을 자주 하면은, 어떤 거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집에 아이가 저지레 친 거 다 알아요. 직감적으로. 그 육감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네. 남편이 도박하는 사실, 바람 피우는 사실도 즉각 알아챌 수가 있어. 그건 다 알아차림이 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아차는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은 굉장히 민감해 하게 돼요. 자기 자신이. 민감하게 대상의 반응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 너무 민감하니까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러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알아차림을 통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는 이상은 민감함에 빠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래 되면 이제 오감이 바뀌어요. 눈이 맑고 귀가 맑아진다든지 의식이 명료해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염채경에 보면 붓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림하는 것이 슬픔과 비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 힘이 좋으면 무슨 일이 집안이 뻥 터졌을 때 막 당황하고 이런 일이 없어요.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명확하게 잘 분석해서 일을 탁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막 당황하고 이러지 않아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면 부산에 사시는 분 이분은 이제 오색찬 명상을 내가 체험을 좀 했어요. 그래 집에 이제 딸내하고 이제 차를 타고 딸이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제 어머니 옆에 이제 타고 가는데 옆 골목에서 차가 탁 튀어나오는 거죠. 튀어나오니까 딸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급히 이제 핸들을 꺾으면서 그냥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옆에 탔던 어머니가 더 놀래야 되는, 왜? 그쪽 방향으로 차가 덮쳤으니까.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 전 당황하지 않는 거죠. 자기 딸내는 식은땀 흘리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왜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명상의 효과예요. 알아차림이 힘이 있으면 덮쳐놓은 거 보면서도 놀라지 않는 겁니다.
여유 있게 피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다 보면. 그래서 마침 이렇게 가속을 안 했기에 다행히 접촉 사고를 면했지만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 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차림 훈련이 잘 되면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사례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기 알아차리면 그런 거 상상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도 매우 중요하죠. 자, 상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지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내과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골프 치는 사람을, 여기에 이제 머리에다가 선을 전부 다 모니터로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골프를 치게 합니다. 골프를 탁 치니까 모니터에 정신등이 이렇게 쫙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실험이 이게 뇌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해요. 두 번째는 골프채를 내려놓고 딱 정자에 앉아가지고 상상을 골프를 치는 거예요. 상상 딱 골프를 치는데 모니터에 똑같이 같은 리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상상의 현실은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왜 그러면 현실과 상상이 그래 같은가? 단지 모니터에 정신 리듬이 나타나서 그런가? 그 이상을 밝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현실에도 사물을 인식하지만 상상 속에서도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지를 떠올려가 내가 그 이미지에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의 현실은 같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상상은 자기 몸을 때려 부수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심성을 타개할 방법. 그래서 상상을 잘못 활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상으로 자기를 살리는 법, 이 명상이에요. 이 상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고요함과 지혜를 갖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파사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자,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네, 스님, 아까 박기명상에서요, 보고, 듣고, 느끼고, 소리를 듣고, 또 바람의 감촉이나 이런 걸 느낄 때, 이것은, 마음은 한 번의 대상을 하나만 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동시에 아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그거를 하나씩 아니,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아는 거예요? 네. 그게 왜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극장에 가서, 팝콘을 들고, 입을 먹고, 눈을 보고, 귀로 소리 듣잖아요. 동시에 다 이루어져요. 근데 왜 마음은 대상을 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안다고? 이 아비달마 같은 데는 한 대상이 한 마음이라 그래요. 한 대상이 한 마음이라 그러는데, 대성론수에서는 동시라고 또 얘기를 해요. 나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무를 보면 뒷머리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이 공간이 생겨요. 그게 마음의 공간. 그만큼 의식이 여기에 넓어진 거죠. 좀 더 확대하면은 내 뒷머리 감각과 눈앞에 보는 거와 청각으로 또 듣는 것, 같이 동원하는 것. 시각과 청각과 촉각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이어주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하나로 딱 할 수가 있어요. 반복 훈련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의식원은 확 넓어져 있어요. 이것이 반복 훈련하게 되면은 이제 늘 의식의 공간이 커져.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어요. 이해하기도. 그래, 보통 이제 심리를 치유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담자의 정신적인 원인을 찾으려 계속 노력하거든요.
요즘 인지치료라든지 심리치료하는 데는 한계로 오니까 요즘 명상을 다 이용해요. 그래서 인지치료하는 데 명상이 들어가고 심리치료하는 데도 명상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단연간 명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알았던 게 뭐냐면 굳이 그 사람의 정신적 문제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 이게. 그냥 의식 공간만 넓혀주면 반 이상 해소되어 버리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 넓어지니까 상대가 나를 막 욕을 하고 때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그냥 감수해버려요. 그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분노 조절 안 된 사람도 분노를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고, 얘기하죠. 욕심도 훨씬 줄어들고, 우울증도 훨씬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무상하다든지 상호 오전하다든지 이런 단말을 보게 하면 그것만 다 풀려버려. 얘기하죠. 그런 게 별거 아니구나. 시작 때는 별거 아닌 것이 내가 마음을 쫄고 살았구나. 힘들게 살고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명상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은 단정한 경험에서 나오는 방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도 몇 번 반복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고 조금만 의식 공간이 넓어지기만 해도 그만 사람이 달라집니다. 네. 물론 단말을 보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말을 보기 위한 하나의 예비적인 것이죠. 의식 공간을 넓히는 것. 우리나라 건축에서 이제 보면은 한옥 같은 경우는 공간 개념이 의해되는 줄 잘 모르시죠. 집은 작은데 한옥에서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거나 열어가자 또는 발을 이렇게 또 올리고 턱 앉아서 바깥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 그래서 그 정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 힐링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 하루 구조 그런 데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집을 짓는 거 보면 마루가 없이 막 집을 짓는데 제가 몰랐을 때는 뭐 마루 없어도 괜찮겠지 했는데 좀 생각이 달랐습니다. 마루가 있어요. 근데 마루에 딱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공간이 마음을 살린다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사람 지은 사람은 건축학자인데 상당히 재밌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 그래서 거기도 이 공간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모든 이 건축학을 하는 사람은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명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우위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으로 딱 구획되어 있는 이 공간은 사실은 마음의 공간보다 차원이 훨씬 낮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재수가 잘못하면은 작은 방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좁은 공간에 사람이 그 정신이 간답니다. 며칠만 넣어주면은.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인을 가는 집을 넣으면 왜 될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달 살든 뭐 1년을 살든 왜 아무렇지도 않은가 하면은 공간은 좁은데 마음의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느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 그래서 스님들이 토굴에 가면 토굴이 자기 몸을 눕힐 만한 크기밖에 없어요. 더 이상 크게 집을 짓지도 않아요. 예. 우리나라 스님들 토굴 생활을 하면 수행하는 분들 찾아보면 그렇게 작고요. 티벳 가서도 티벳이란다. 인도 달람살레에 가면 그 달람살레 산 쪽에 보면 스님들이 토굴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작습니다. 관이. 그 좁은 공간 어떻게 살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수행하는 분들은 그거 작게 느끼지질 않아요. 희한하게도. 이게 마음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공부하는 거는 그런 거 관련이 있는데 특히 책 한 만 다 쓰는 찻잔을 2m만 찻잔만큼 공간이 생기지만 이것이 옹달새, 연못, 호수, 바다, 하늘 가면 의식공을 확 넓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죠. 책 한 만 다 쓰면 한 번씩 하면
사람이 그만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참 명상이에요. 네. 네. 그런 것도 다 이제 배울 거고.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예. 저 의식의 공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의식의 공간이라는 곳이 한 곳에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의식의 크기를 논하면은 무한이에요. 왜냐하면 이 잘 보면 시각은 눈을 의지해야만 시각이 일어나요. 귀를 의지해야만 청각이 일어나거든요. 예, 후각은 코를 의지해야 되고 미각은 혀를 의지해야 돼요. 촉각은 피부를 의지해서 일어나요. 그런데 의식은 의근을 의지해요. 그는 의근이라 하는 것은 잠재의식이에요. 그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는 거예요. 전찰나의 마음이거든요. 전찰 마음이 후찰나 마음이 일어나 그걸 의지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장수가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크기는 무한이에요. 얘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앉아있어도 이 주변을 다 보고 있어요. 가능해요. 얘기하잖아. 난 강화문을 보고 싶다면 강화문이 다 보여요. 서울시도 다, 서울역도 다 보이고, 제가 돌아다니는 동네는 다 보여요. 창경문 오늘 경선에 있는데, 그냥 한눈에 지도 보듯이 다 보여요. 그냥 예를 앉아서 볼 때. 왜 그러냐, 그 보이는 것들은 전부 제 기억이에요. 기억이 바로 모양의 색깔로 나타나는 거죠. 기억이. 그런데 그런 기억을 통해서 내 의식 공간이 넓어진 거죠. 십몇 년 전에 간 맨하탄도 다 보여요. 그 엠플리먼가 빌딩에 올라가서 봤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그걸 다 보여요. 저는 한번 다툰 거 얘기하자면. 인도 달람살라에 저기 달라라마 스님을 늘 챙겨냈거든. 갈 때마다. 거의 1년 살았어요. 그 골목이 다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적전실도 보여요. 희한하게도. 근데 이런 거는 기억으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이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의식 공간이 넓어져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굉장히 좀 커요. 그냥 얘기하면. 앉아서 자비선사 다 보이는데. 그냥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 공간 넓다 하는 것은요, 편리한 점이 있는 거죠. 너무 편안해요. 얘기하자면 쉽고. 그래, 이건, 문의 될 게 없을 뿐만 아니라, 깨달았게 되면, 주관 객관이 사라져버리면, 의식은 무한이에요. 얘가. 그래서, 십법계가 그냥 하나인 줄 알게 된다. 십법계는 뭔가 막, 밑에 지옥의 세계, 축생의 세계, 그 다음에 귀신의 세계, 아수라의 세계, 인간 세계, 그 위에는 천상 세계, 천국만 해도 28개 되죠. 그 다음 그 위에 성문, 영가, 보살, 부처의 세계, 총 10법계인데 이것이 한 공간으로 다 보인다는 거죠. 그래,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게 벌써.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을 하다 보면 주객만 사라져버리면 마음이 걸림이 없죠. 이게 깨달음이거든요. 예, 깨달아야만이 주객이 없어져요. 그래서 주객이 없어지면 중생과 부처가 평등한 줄 알고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우리는 쫓기 살잖아요. 조금 건드리면 손에 받다시고 와락 하고 막 화가 일어나죠. 이게 부질없어요. 이게. 의식 공간 넓어지면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요거 한번 읽읍시다. 첫 페이지 보면 이건 집에 돌아가서도 이렇게 하라는 뜻을 하는 거예요. 수행이 끝날 때 오늘 수행을 통해 얻은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행한 마음으로 해야 되기를 바라며 또 내가 쌓인 마음의 힘이 나와 이웃에게 퍼지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수행 과정에서 내가 쌓인 기쁨과 편안한 마음이 일상에서 알아듣던 마음보다 먼저 떠오르도록 수행해야 합니다. 쥐피 치세요. 수고했습니다. 더는더 제가 1시간 반이니까 그냥 제가 천천히 마음 놓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1시간 같으면 제가 빨리 끝나고
많이 얘기할 건데